오늘 뉴스 이노베이션은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의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한일 간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이를 올바로 또 알리고 상처를 봉합하고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불교 종단이 있습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이죠. 대한불교 관음종. 지금 일본에 지금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우리 한국인들의 유해 수습 뭐 이런 일들, 이런 과제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단입니다. 대한불교 관음종에 오늘 총무부장 스님을 모셨습니다. 홍경 스님인데요. 스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BBS 애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불교 관음종에서 총무부장 소임을 맡고 있는 홍경입니다. 예, 광복 79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관음종이 한일 간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이를 올바로 알리고 또 상처를 봉합하고 수습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즘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조세이 해저 탄광 수몰 사고, 이게 아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1942년에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해저 탄광이 있었습니다. 조세이 탄광. 예. 그러니까 이제 바닷속에 탄광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거기 갱도가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183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136명이 뭐 기록으로 이렇게 확인한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만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는 일제 강점기 동안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겪은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1941년 12월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습하고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자 전쟁 물자가 필요한 일본은 탄광 회사의 노동자들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예, 그리고 조세이 탄광은 일본에서도 매우 위험한 해저 탄광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고요. 더 많은 생산을 위해 탄광 회사들은 각종 안전 수칙을 무시한 채 채굴을 강행했습니다. 1942년 2월 3일 9시 30분경에 조세이 탄광의 갱도가 갑작스럽게 이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183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그중 136명은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자들이었어요. 구조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 후 단 10여 명 정도만 갱도에서 살아나왔다는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나 일반 사고가 아니라 일제와 탄광 회사의 조선인 강제 동원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스님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탄광 같은 곳에 유독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136명이나 희생된 거 보면 그래서 일제 당시에 이렇게 끌려가서 탄광 등에서 노동에 동원된 우리 조선인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그 무연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온 분인지 모르는 그렇죠. 신상을 알 수 없는 그런 조선인들의 유해가 지금도 많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위안부 여성을 제외하고요. 세계 각지로 끌려가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출신 군인 그리고 군무원, 노무자의 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뭐 수만 명 이상. 수만 명? 예. 700 약 그렇군요. 800만 명, 780만 명이었답니다. 더 이게 이제 많군요. 조사에 예. 의한 인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인원이 많았을 것이라 예상되고 이 중 일본에 끌려간 노무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조세이 탄광처럼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게 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한 일본 내에서 무용고 조선인들의
유해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네. 2,798위의 유골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1945년 이후 정부와 민간이 약 11,000여위 유골을 봉안했지만 여전히 많은 유골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요. 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로 말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죽음 후에도 적절한 대우와 장례를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 그러면 당시 희생된 조선인들의 유족이나 후손들도 이제 거의 굉장히 나이 지긋하신 그죠? 80년이 넘었으니까. 예.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작업 조건이 열악한 곳은 유독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런 곳으로 몰아넣은 게 아니냐. 그럼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어떤 입증된 기록이나 자료 같은 걸 혹시 스님이 알고 계시는지요? 그 전에 그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힘들고 그 일본인도 갈 수 없는 그런 탄광에 누굴 보냈겠어요? 일본에서는 제수라든가 네, 그렇죠. 그렇죠. 식민지였던 저희 한국인이나 조선인들이죠. 조선인이나 중국 예. 그 외에 많은 대다수가 한 80%랍니다. 인원 평균으로 예. 치면은 80% 되고 일본 열도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 혼슈. 예, 동경하고 이제 예. 그 교토라든가 있는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섬입니다. 그 가장 큰 섬에서 최남단 서쪽 야마구치 해안에 위치한 예. 조세 탄광은 사고 유형과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최악의 노동 조건을 가진 탄광이었어요. 예. 이런 이유로 일본인 강보들이 정말 일하기 꺼려했겠죠. 1939년부터 그래서 이제 조선인들이 강제로 동원된 이유기도 하고 조세이 탄광에는 1258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되었고요. 네. 당시 일본 야마구치현 탄광의 평균 조선인 광부 비율이 9.3%인 것에 비해 조세이 탄광의 조선인 광부 비율이 80%에 육박했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조세이 탄광은 말 그대로 이제 조선인이 많기 때문에 조선 탄광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세이 탄광에서는 이제 좁고 긴 고열의 해저 갱도로 기어들어가 하루 12시간씩 이교대로 채탄 작업이 강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된 이후 조세이 탄광은 우베시에 있는 59개 탄광 중에서 생산량이 굉장히 미비한 탄광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그 일본 전체 생산량 세 번째까지 이르는 탄광으로 변모했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이제 이 사고가 세상에 알려진 게 1976년도라고 하는데 아직도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책임자들은 뭐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뭐 쉬쉬한 건지 아니면은 뭐 의지가 없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진척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크게 진척이 없었죠. 뭐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는 일단 그 일제가 그 국민적 사기 저하를 우려해 철저하게 이제 은폐하고 통제하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지금 답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또 이런 사실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조선인 당시 이제 일했던 그 노동자 조선인들이 그 3m가 이게 넘는 그 높이의 울타리에서 둘러싸인 그 숙소에서 이제 감금되고 탄광과 숙소만을 이제 오가며 이제 감시당했겠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영화에서도 많이 그런 군함도란 영화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일본과 그런 관계 아니라 나치라든가 그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보아지는데 그 물론 이제 임금이야 좋습니다. 임금이야 좋는데 그 임금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이제 건강보험이라든가 이제 주민세 그다음에 또 뭐 다치면 뭐 해야 되죠?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약도 먹어야 되고 약값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기물을 파괴한다든가 했을 때 변상금 그렇죠. 거기 그런 것들을 등을 이제 제하고 이제 그 얼마 안 되는 임금마저도 이제 강제 이제 저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왔죠. 일본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이 조선인 유해 수습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맞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991년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모여서
예,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를 결성했어요. 예. 이들은 그 당시 이제 순직한 산업인 명부를 입수해서 예. 같은 해 1991년 10월 27일 저희 대한민국 112통 그리고 북한의 6통 그리고 합계 118통의 희생자명 앞으로 편지를 보냈고요. 유족 찾기를 시작했는데 그 118통 중에 답신이 17통밖에 없었답니다. 예. 그래서 경상남도청에 협조를 받아서 그 후손들이 주소를 확인하고 유족들에게 이제 사고를 알린 거예요. 1992년부터 유가족들을 초청하고 그 추모제를 지내고 있으며 또한 그 일본인들에게 수몰 사고의 전모를 알리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 새긴 회는 18년간 한일 정부의 도움 없이 회비와 기붕을 모으고 1,600만 원 들여 인근 주택을 매입하고 그 부지를 정리해서 2013년에 100여 평의 추모 광장을 마련하고 추모비를 세운 거예요. 예, 사고 발생 후에 이제 82년이 지난 현재 매년 이제 직계 유족들이 이제 사망하고 있으니까 예. 그 세기내에서는 더 이상 이제 유족을 이제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지난 7월 15일 갱구를 열지 않는 주제로 갱구를 열기 위한 스타트 집회를 한일 시민 합동으로 이제 개최를 하였고 동시에 이제 갱구를 열기 위한 모금 운동도 이제 한 거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 속에 있는 유해, 유골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죠? 그걸 찾기 위해서 갱구라는 게 이제 그 갱도 갱구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예. 탄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 탄광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제 다 이제 무너졌죠. 수몰된 예. 거죠. 입구라고 하면 되죠. 예. 여기를 열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모금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예, 현재도 이제 진행형이죠. 갱구를 여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네. 이제 현재 목표가 이제 그 800만 원입니다. 예. 네, 그 중에 이제 현재 이제 457만 예. 8천 엔이 이제 모였고요. 이제 이는 이제 1차 목표액인 650만 엔은 이제 69%에 이제 해당하는데 예. 네, 모금은 1,000엔부터 이제 100만 엔까지 가능하고 네.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 합쳐서 예. 590명이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이 모금은 10월 13일까지 이제 계속될 예정이고요. 10월 26일에는 집회와 함께 갱구 근처에 이제 안전 울타리를 설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관음종이 이번 활동에 아주 적극 동참하고 있고 그 발굴조사 기금 가장 많이 지금 이렇게 내셨습니까? 저희 총무원장 스님께서 주세희 탄광 모금 소식을 듣고 목표액 800만 엔 중 이제 100만 엔을 기부하면 펀딩에 이제 동참하셨어요. 예, 총무원장 스님이 이제 성금에 힘입어서 저희 종단 소임자들 그다음에 스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스님들이 약 10만 엔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달 18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일요일 날 돌아온 일요일 날 백중입니다. 예, 우람번절. 예. 예, 그날에도 이제 저희 신도들 그리고 각 대중들에게 이제 좀 모금 활동을 독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저 갱도 이거를 여는 작업 일단은 이제 유해 수습을 위해서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배수구에 진입을 해서 예. 거기서 그 입구를 이렇게 수중에서 열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열어야 할지 또 어떻게 유해를 찾을지 이런 과정이 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해저 탄광은 그 통상 이제 두 개의 통로가 있어요. 예, 우선 석탄을 캐고 운반하는 갱도 그리고 그 밑에 지하에 있는 탄광을 공기를 바람구멍이라고 하죠. 피아라고 많이 하죠. 예. 피아라고 있습니다. 갱구로 진입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전문 다이버가 피아를 통해 갱도의 거의 밑바닥인 27m까지 잠수했었어요. 예. 예, 더 진입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이제 철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면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철수를 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갱구 입구를 여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네. 예, 피아를 통한 진입과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이제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작업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과정이 있고. 예. 그래서 이
조세희 탄광 사고 이거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 그러니까 이제 새기는 회라고 이제 스님께서 예, 줄여서 얘기했는데 거기 대표가 이제 일본 분이죠. 이노우에 요코 공동 대표인데 그 한일 시민들의 힘으로 이 두 나라 정부의 유해 발굴에 나설 것을 촉구하자. 이 얘기는 이제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한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양국의 시민들이 협력하여서 두 나라 정부의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이제 촉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 시민들이 유해 발굴에 이제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예. 정부의 외면 속에서 시민들의 힘만으로는 유해를 발굴하는 것은 역사의 이제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을 이제 지적한 것이죠. 예. 근데 일본 정부 입장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골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뜻 조사에 나서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가요? 일본 정부가? 그런 입장이라면 이것도 이게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예. 일본 예. 정부는 예. 우선 그 최소한의 예. 현지 사찰이나 조사도 하지 않고 발굴은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건데, 예. 네, 일본 정부는 이제 강제 동원된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과 희생에 대해 역사적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유골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를 이유로 이제 발굴 조사를 미루는 것은 정말 책임 회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유골 위치 확인은 초기 단계에 이제 어려움일 뿐이지만 예. 그 정부는 이제 적극적인 의지와 이제 노력을 통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예. 하는 것이죠. 근데 기술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예, 그런 기술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유골을 위치를 네, 정확하게 이제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통해 이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새기는 해 계획을 보면 올해 그 입구를 열고 갱도 입구를 열고 내년에는 유골을 수습하자 이게 이제 계획으로 돼 있어요. 근데 조사만 잘 되면 말이죠. 예, 조사만 잘 되면 유골 발굴까지는 그 조사 이후에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스님도? 올해 2월 추모식 때 이제 갱고를 열자는 이제 결의를 선언했는데요. 예, 그 새긴회는 갱고를 열기까지의 과정은 새긴회가 주도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유골 발굴은 이제 정부의 책임이라고 이제 주장할 계획입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긴회는 갱고에서 진입하는 방법과 피하에서 이제 진입하는 방법 중 더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유골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 이제 그 이후의 유골 발굴은 정부가 이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새긴회는 이제 이러한 계획을 통해 정부를 움직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궁극적인 이유죠. 이제 유골 발굴을 이제 실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예, 일본의 그 사도광산 여기도 이제 광산이잖아요. 예. 일제 당시 우리 조선인들이 희생 당했던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성공했어요. 예, 그리고 조선인 강제 노동 등 이런 이제 과거 역사에 대해서 일본 내 분위기는 이제 부정하거나 뭐 은폐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썩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사도 예. 광산이 이제 유네스코 이제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되면서 조선인 강제 동원 등 과거 역사를 이제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강화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잡아야 할 일인데요.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잖아요. 예. 그 마지막 말씀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관음종이 말이죠. 예. 조세희 탄광 문제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예. 이후에 이제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각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청소년들이 이제 그 조세희 탄광 위령제에 이제 동참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에서도 이제 홍보를 강화하고 예. 그리고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이제 우호 관계를 맺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미래 청소년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럼요. 지금 쓰신 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 그 얘기 같습니다. 예. 아까 일본 정부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정부 그리고 국회 그러니까 우리 쪽에 혹시 바라고 싶은 점 있으세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까? 예, 일본 굉장히 정부나 많습니다. 우리나 뭐 여전히
소극적이다. 그렇죠. 예, 정부와 이제 국회는 사실 그 강제동원 이제 조사법 등을 통해서요. 강제동원 이제 피해 자원의 이제 형식적 틀은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 네, 실질적인 이제 진전이 이제 더딘 상태인데요. 네, 따라서 이제 그 책임 의원 임명처럼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제 양국 입법 기관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실질적 이제 성과를 이루기 위해 이제 보다 많은 교류와 이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차원의 이제 더 많은 교류를 위해 이제 숨겨진 이제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세상에 이제 내놓을 때 예. 이제 진정한 이제 화해와 통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노력이 이제 양국 정부와 이제 국회 그리고 양국 국민들이 이제 마음이 닿아야 이제 6월 봉안에 대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뉴스 이노베이션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부장 홍경 스님과 우리 한일 간의 아픈 역사 그리고 이걸 바로 잡는 일 그리고 조세희 탄광 희생자 유해 수습을 위한 방안 이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스님 뭐 끝으로 꼭 해야 되겠다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 이제 입추도 지났고요. 이제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은 덥죠. 예, 더욱 건강하시고 이제 부처님이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8일이 백중입니다. 조상님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제적 사찰에 가서 향이라도 살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세희 탄광 수몰사고에 대해 애청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부장 홍경 스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